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결혼 전에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닌 건 아니니까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었는데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그 사람과 집안의 실체를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도 아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 기사까지 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결혼 장사로 한몫 크게 잡으려던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뭐? 남편을 놔두고 장인어른이랑 공동명의를 한다고? 장난하냐? 좋은 말 할 때 다 돌려놔. 나 네 남편이라고. 저게 과연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결혼한다고 재산을 다 공유합니까? 게다가 제 재산이 아니라 저희 아빠 것까지 넘봤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식 올리기 전에, 그보다도 혼인신고하기 전에 저런 실체들을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무엇보다 남친만이 아닌 저 인간 엄마와 이모까지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짜고 아예 저희 집을 망하게 하려고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런 인간에게 넘어간 제가 한심하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서 조상이 도와 빠져나왔다고 긍정적이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중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엄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빠가 홀로 저를 키우셨죠. 환경직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부족함 없이 잘 키워주셨습니다. 환경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들 환경미화원과 헷갈려 하시는데 아예 다른 업무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이 직업이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저에게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곧잘했지만 이미 어린 나이에 요리에 관심과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서 진로를 빠르게 택했어요. 그 결과 현재 고급 중식당에서 메인 셰프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될 뻔한 남친도 식당에서 알게 되었죠. 이 시기쯤 저희 식당에 재료를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님이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직원을 보내셨는데 그게 남친이었거든요. 정말 성실했던 남친이었습니다. 납품 시간을 칼같이 지켰고 정말 열심히 자기 일을 했으니까요. 가끔은 본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식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 모습 또한 효자였기에 서로 차츰 얼굴도 익혀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밥 먹으러 왔을 때부터 그렇게 눈에 띄어서 우리 성훈이 짝으로 딱이겠다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 우리 종종 만나자. 남친의 어머니였으니 예비 시모인데 편의상 시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한테 콧소리를 내면서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다느니 자기 아들 짝으로 딱이라느니 말을 했지만 저는 사실 잘 공감을 못했습니다. 처음 시모를 봤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누가 봐도 보톡스를 맞은 얼굴에 화장이며 옷이며 엄청 화려했거든요. 무엇보다 피부가 반짝반짝거릴 정도였어요. 50대인데 40대 초반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몸매도 열심히 가꿨는지 그 나이대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올 때도 남친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하면 옆에서 그렇게 이것저것 참견을 했어요. 어머, 우리 성훈이랑 아는 사이인가 보네요. 아가씨가 참 많이 좋아 보인다. 그런데 보톡스는 좀 맞아야겠다. 아가씨 나이에 관리를 해줘야 나처럼 나이 들어서도 젊어 보이는 거야. 보톡스 그거 50만 원밖에 안 해. 비싸봤자 100만 원 하려나? 얼굴 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였습니다. 넉살이 좋다고 해야 하나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지만요. 옆에서 남친은 민망해하면서도 젊은 자신의 엄마를 마치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에는 자기 자신을 꾸미고 어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모를 딱히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친이랑 관계가 발전되면 될수록 간섭이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꾸며야 돼. 그래야 사랑받는다니까. 나봐, 이 나이 때도 절대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안 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저기서 쳐다보고 좋아해주지? 나 아직도 인기 많다? 내가 가는 샵 소개해줄까? 거기 보톡스 잘해. 아니요. 저는 아직 생각이 없어서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저도 있는 집에서 좋은 거 먹고 곱게 컸습니다. 시모의 말만 들으면 제가 정말 여자로서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제 스타일에 맞춰 잘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시모는 자꾸 본인한테 저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못난 얼굴도 아니거든요. 반대로 남친도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매번 자기와 빗대어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도 남친이 성실하고 자상한 타입이어서 크게 신경 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콩깍지가 씌어서 다른 세세한 것들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이상했는데도 말이죠. 저희 아빠 직업이 환경직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처럼 남친도 처음에는 오해를 하더군요. 은근슬쩍 힘들게 살았겠구나 라면서 말을 돌려서 했으니까요. 그때는 그냥 나를 걱정해주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닌 걸 알았을 텐데도 말이죠. 그러다가 남친이 저희 아빠 직업에 대한 오해를 푼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은 아빠와 데이트하기로 하고 제가 끝나는 시간에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은 두 식구밖에 없기 때문에 가끔 외식을 한다거나 좋은 데 구경을 간다거나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저를 놀래켜준다고 서프라이즈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식당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벤츠를 끌고 온 저희 아빠와 마주친 것이죠. 저도 마침 그때 막 나오던 참이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뀌었던 겁니다. 자네가 우리 혜원이 남자친구인가? 이름이 성훈이라고 했던가? 가끔 얘긴 들었네. 나는 혜원이 아빠일세. 아,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혜원이 남자친구 최성훈입니다. 저도 가끔 얘긴 들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뵙게 되어서 죄송스럽네요. 죄송스럽기는 안 그래도 우리 딸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괜찮으면 같이 가게. 이렇게 만난 기념으로 내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네. 이때는 그저 싹싹한 남친이 귀여워 보이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보다 좋은 차에 말끔한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보니 태도가 바뀌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이날은 서로 어색하게 식사 자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아빠가 남자친구를 좋게 보기도 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남친을 보면서 괜히 저도 뿌듯했죠. 그리고 나서 남친은 그날 전화로 저희 아빠 직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묻더군요. 솔직히 환경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한 번에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기에 그런 줄만 알았어요.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제가 다들 환경미화원이랑 헷갈려 하긴 한다. 하지만 하는 일이랑 직업군 자체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인터넷으로 환경직 공무원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 같더군요. 누구나 다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었죠. 찾아보고 나서는 환경직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과 연봉,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전화통화한 내내 저에게 아빠에 대한 칭찬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저희가 나이가 있기도 했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남친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 이미 제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자본금이 부족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던 중이었죠. 아빠가 도와주신다고도 했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고 싶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이미 남친도 제가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도 결혼을 전제로 하되 서두르지는 말자고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날 이후로 이상하게 제 식당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언제 오픈할 거냐, 신혼집은 어디로 하는 게 좋겠냐 하면서요. 제가 둔감했던 건지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정신이 없던 건지 그냥 저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저러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무엇보다 자꾸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시모와의 만남이었어요. 저희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우연히 시모를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셋이서 만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들이 짜오는 각본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네요. 저 당시에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기에 좋게 생각하자고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말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시모를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다며 둘이서 만나자면서요.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나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차피 너희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잖니. 혹시 뭐 신혼집이나 결혼식장은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봤어? 아,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건 맞지만 아직 뭐 그렇다 할 정도로 정한 건 없어요. 신혼집이나 결혼식장 이야기할 정도로 진전이 된 것도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차피 할 건데 뭐 미리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래서 말인데 예물이나 예단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주위에 며느리 본 친구들이 많아서 들은 얘기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있거든. 아, 갖고 싶은 거요? 근데 솔직히 저는 결혼은 간소하게 하고 싶어서 성훈 씨도 거기에 동의하기도 했고요. 결혼이 저랑 성훈 씨가 하는 거지 부모님이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만나서 안부 이야기가 끝내기도 전에 결혼에 대해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슬쩍 본인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신혼집과 결혼식장은 그저 밑밥일 뿐이었습니다. 예물이나 예단 얘기를 꺼내면서 본인한테 뭘 해줄 거냐고 물어보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은 며느리가 결혼 전에 이런 걸 해주었다. 결혼 후에도 이렇게 잘한다 라면서 비교 아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무리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고 해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저와 불편한 사이가 맞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하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자 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나는 이게 갖고 싶다, 저게 갖고 싶다라면서 노골적으로 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되니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표정을 굳히면서 그만하시는데 그 모습에 더 황당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남친에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어서 시모와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담화를 했죠. 남친은 당황했습니다. 자기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나 봐요. 결국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요 근래 듣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랬나 보더라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한바탕 그렇게 쏟아내니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라고 생각하니 금세 감정도 수그러졌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일단락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그저 그런 해프닝으로만 치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저도 저 사건은 그대로 잊어버리고 다시 생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빠의 호출이 있었어요.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서로 바빠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지만 저를 보시자마자 할 말이 있으니 잠깐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니까 성훈이랑 너랑 결혼 전제로 만나고 그런 이야기도 오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남의 집 시장에서 일할 거니? 결혼하고 자리 잡고 하려면 돈 모으기도 더 힘들 텐데. 아,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맞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돈도 점점 많이 모아져 가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어차피 할 결혼 이야기 나온 김에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결혼하면 돈 들어갈 곳도 많고 만만치 않을 거야. 그러니 그 전에 아빠가 도와줄 테니 너가 하고자 한 식당 오픈해라. 네? 아빠, 그건 이미 제가 혼자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결혼은 천천히 알아가면서 할게요.
아빠의 말은 제 식당 오픈에 대해서였습니다. 예전에도 도와주신다는 거 제가 해보겠다고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셨나 봐요. 이날도 혼자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맘의 결정을 다 하신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를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제가 아빠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혼 준비를 하려면 돈도 만만치 않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에는 벅찬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아빠가 도와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막상 해주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오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친에게도 말을 했죠. 그동안 제가 식당 오픈하기만을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이기에 당연히 좋아해 주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 인간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친이 자기 이모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쪽에서 일하신다고 하면서요. 가끔 이야긴 들었어서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쪽 일을 하신다고 하니 더 믿음이 갔어요. 중개사 자격증까지 보여주고 그간의 수십 년 경력도 어필하면서요. 남친은 곧바로 이모에게 연락을 해서 만날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저도 어차피 빨리 알아보고 싶었던 마음이었기에 잘 됐다 싶었죠. 너가 성훈이 여자친구구나. 반갑다. 가게 알아본다고? 내가 그런 쪽으론 또 빠삭하지. 나만 믿어. 잘해줄게.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이매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식당을 할 거라서 주변 상권 파악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나만 믿으라니까. 내가 벌써 좋은 곳 몇 군데 알아놨어. 지금 바로 가자. 성훈이 너는 널 보고. 어차피 나도 잠깐 쉬는 시간에 나온 거라서 금방 들어가야 해. 이모 잘 좀 부탁해, 좋은 곳으로. 이모님은 처음 보자마자 인사도 하기 전에 반말부터 했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긴 했지만 넉살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가게 자리만 좋은 곳으로 알아봐주면 그런 건 상관없었으니까요. 남친은 이모와 저를 소개해주려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온 거라서 금방 헤어졌어요. 저희들은 바로 차를 타고 가게 자리를 보러 갔습니다. 실제로 소개해주는 곳이 다 괜찮았죠. 그런데 제가 원하던 조건에서 살짝씩 벗어나서 쉽게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물쭈물하며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자 이모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도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라서 아무나 안 보여준다고 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도 말은 정말 잘했네요. 그렇게 이모가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보여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괜찮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모님 또한 제 표정을 보고 그게 느껴졌었나 봐요. 이래서 아무나 안 보여주는 거라면서 한마디 더 거들었고요. 저는 그것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저런 말도 다 맞는 것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았는데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산보단 높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비쌌어요. 그러니 당연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아빠가 도와주신다고 해도 저도 염치가 있지 그렇게까지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부담을 느끼시진 않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듣고는 일단 생각해 본다고 했죠. 이모는 당연히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비싸기는 해도 여기만큼 좋은 곳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격에 덥석 계약하기엔 부담이 느껴진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침 남친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잘 보고 왔는지 이것저것 물어왔는데 저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마지막 가게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비싸. 솔직히 정말 맘에 쏙 들어서 비쌀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것보다 더 가격이 세니까 좀 부담되더라고.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이면서 좋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아? 그래야 자기도 일할 맛도 나고. 아니면 아버님한테 도움받는 건 어때? 이미 아빠가 도와주시기로 한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더 도와달라고 해. 솔직히 너무 미안해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 더 생각해 봐야지 뭐. 아니, 아버님이 계신데 왜 힘들게 그렇게 다 짊어지려고 해? 어차피 도와주시기로 한 거니까 흔쾌히 해주실 것 같은데 말이라도 해보지. 남친 말대로 이왕 하는 거 제 맘에 쏙 드는 곳에서 하고 싶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제 힘으로 하고 싶었던 거라 도움받는 것도 내키지 않았거든요. 고민은 되긴 했지만 나한테 좀 더 맞는 자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저렇게 남친과 대화를 하고 나서는 저 혼자 다른 곳을 통해서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한참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일이 일찍 끝날 것 같으니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아빠랑 단둘이 외식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시계를 보니 퇴근하실 때까진 아직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가게를 좀 더 둘러보긴 했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었습니다. 이게 한번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뭘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순간 거기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가게를 보고 있더군요. 그러다 아빠도 끝나고 이쪽으로 오신다고 해서 생각도 할 겸 더 보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하는 외식이라 근사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가끔 아빠랑 가던 곳이긴 했는데 안 온 지 꽤 됐거든요. 이날 힘들었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맛있게 식사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제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 가게는 보러 다니고 있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야? 마음에 드는 곳은 찾은 거야? 아, 네. 계속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직 쏙 마음에 드는 곳을 못 찾아서요. 제가 진행되면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원아, 혹시 마음에 드는 곳 있는데 돈 때문에 계약 못하고 있는 거니? 그런 거라면 아빠한테 말해라. 아빠가 그 정도까진 다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가 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선에선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가 대뜸 돈이 부족하면 말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끝까지 그런 거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결국 다 알고 있다면서 실토하셨어요. 그런데 황당한 건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말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아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여쭤봤더니 망설이시면서 말씀을 아끼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끈질기게 물어본 끝에 돌아온 답변은 남자친구가 알려줬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빠를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미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알고 있었으니 직장으로 찾아간 모양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가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남친 이모를 통해 맘에 드는 가게 자리 봤는데 자금 때문에 계약을 못했다고 했다네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분명 아빠한테 도움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부담드리기 싫다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제 가게 문제라고 해도 저희 집안 일인데 남친이 이렇게까지 나설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의 화난 모습을 보고 아빠는 진정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용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셨던 분이시기에 그런 모습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아빠와 달랐어요. 이거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빠까지 우습게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차피 저와 결혼할 사이니 어른의 입장으로 좋게 생각해 주신다고 해도 제가 용납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빠가 평생을 일궈 모은 돈을 결혼도 안 한 쥐가 왜 간섭한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였다면 저에게 미리 말을 해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날 식사는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일인지 대충 눈치를 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심 자신이 한 일이 잘했다고 생각한 건지 묘하게 신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우리 아빠 찾아갔었어? 가서 나 가게짜리 돈 모자르니까 돈 더 보태달라고 했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우리 아빠한테? 내가 아버님 회사 앞에 찾아가서 말씀드렸어.
이왕 시작하는 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하면 좋잖아. 그런데 자기는 아버님한테 말할 용기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해드렸지. 용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고 싶었던 거라고. 너무 선 넘는다는 생각 안 해? 도대체 우리 집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다른 일도 아니고 돈 문제를 그렇게 쉽게 얘기해? 뭘로 생각하다니.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버님도 긍정적이게 반응하셨어. 당연히 자기 딸인데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딸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맞고 제가 스스로 해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집에서 알아서 할 문제 아닌가요? 본인이 왜 저렇게까지 나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훗날 생각해보니 저는 이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남친과 그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게다가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잘못된 거냐며 당당하게 따지는 모습이 더 꼴보기 싫었습니다. 하기야 애초부터 잘못된 걸 안 사람이라면 저런 일도 하지 않았겠네요. 더 이상 말해봤자 제 머리만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냉전처럼 서로 냉랭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건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경솔했다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데 자신은 현재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 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면서요. 이렇게라도 해서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냉랭하게 지내던 그 시기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연인들이 싸우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게 풀어야지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연인 관계가 맞나? 결혼 전제? 아빠의 돈?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죠. 제가 일전에 알던 남친의 장점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생긴 찝찝함은 마음 한켠 간직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무게를 잡나 하고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평소 모습과는 달라 보였어요. 안 입던 슈트까지 빼입고 와서는 분위기 좋은 곳에 저를 데려가더군요. 그러면서 식사가 다 끝나갈 때쯤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설마 했었지만 정말로 청혼을 하려고 저러는 걸까? 라면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화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더 의아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자기랑 싸우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선을 조금 넘은 것 같아. 게다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물론 전적으로 내가 잘못했지만 말이야. 아니야, 뭐 나도 말 심하게 했는데. 아빠한테 그 이야기 듣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났었어. 아빠한테 더 패기치는 것도 싫었고. 맞아. 자기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가 경솔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보니 내가 자기 남편이 되면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싶어. 저는 결혼이라는 단어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직 확실히 제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연인이라는 관계보다 부부 사이가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는 건 맞잖아요. 게다가 법적으로도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자기가 남친이 아닌 남편으로서 저를 맞이하고 싶다는데 이상하게 감동적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아빠가 부족함 없이 키워주시고 다 해주시긴 해도 편부모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이 과정이 조금씩 뭔가 삐뚤어져 가던 시기였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아빠하고 상의해보고 말해줄게. 요새 조금 여러 가지 지쳐서 그래. 제 말에 남친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아빠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조금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저쪽 집안이 과한 건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 신경 쓰지 말고 니들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저 키워주시면서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보는 게 소원이셨거든요. 저 또한 남친의 의욕이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그게 유흥이나 여자 등 외부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결국 프로포즈를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남친 어머니도 좋아해 주셨기에 정식으로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잡고 장소를 정하는 것도 별탈 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정말 나도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는구나,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상견례에서도 일어나더군요.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때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모의 성격을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양가 가족이 다 있는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 시작은 시모가 저희 아빠 직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었어요.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을 것 같다, 예식장은 여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양가 부모님의 직업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시모는 정육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호세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더라도 상대 집안에게 자기를 밉보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빠 직업이 환경직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시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분위기까지 바뀌어버렸죠. 아마 환경미화원이라고 착각을 한 모양이었나 봐요. 어머, 그럼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요? 아니, 아까 분명히 벤츠 끌고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냄새나는 직업 하시면서 그런 차를 끌 수가 있어요? 그거 유지비도 장난이 아닐 텐데. 어머니,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저희 아빠는 환경직 공무원이세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도 자부심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 사람은 벤츠 끌고 다니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직 공무원이든 환경미화원이든 어쨌든 길거리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건 똑같은 거 아니니? 그리고 너는 뭘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니? 이제 식구 되는데 이런 소리도 못하니? 환경미화원과 환경직 공무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서 관리하는 일은 똑같지만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호봉을 받기 때문에 우리 회원이도 부족함 없이 잘 길러낼 수 있었죠. 저는 환경미화원분들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 순간 아빠가 손으로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그 뒤에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무례한 발언은 삼가해달라는 말까지 덧붙이셨어요. 저는 아빠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릴 때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편견도 없었습니다.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분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서요. 그분들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옆에서 남친은 자기 엄마를 말리느라 바빴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아빠 직업이 어떤지 저희 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었지만 아빠가 유연하면서도 강단 있게 대처하셔서 상견례는 무리 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빠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연봉이 어마어마하진 않더라도 재테크를 잘하셔서 그 덕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이미 저희 집이 유복하다는 거란 남친은 그런 말을 본인 엄마에게 은근슬쩍 한 것 같아요. 그 뒤로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눈웃음 치며 콧소리를 내던 모습으로요. 너무 티나는 변화에 저희 셋 모두 당황하기 바빴습니다. 저렇게까지 사람이 속이 없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모만 빼고 셋 다 황당했던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뒤가 더 문제였어요. 아직 결혼 준비를 완벽하게 시작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꾸 저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따로 만나자면서요. 아직은 남친 없이 시모를 만나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성화에 못 이겨서 몇 번 만나긴 했지만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저번 일로 인해서 예물과 예단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결국 본인 허례허식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식장은 여기가 좋을 것 같다는 둥, 드레스는 여기서 하는 게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둥 하면서 혼수를 뒀어요. 저는 예전부터 결혼은 간략하게 하고 싶었고 그걸 남친에게도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시모가 저렇게 나오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하니 제 일을 하나도 못할 지경이었죠. 그래서 슬슬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남친에게도 말했는지 저에게 은근슬쩍 자기 엄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혹시 요즘 우리 엄마 전화 안 받고 그래? 뭐 우리 엄마한테 화난 일 있었어? 상견례 때 있었던 일 때문이야? 상견례 일은 이미 마무리된 거 자기도 알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너무 심하셔. 연락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오고 나 할 일도 많은데 계속 만나자고 하시고 너무 부담스러워.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이제 가족인데 그래도 좀 받아주지. 우리 엄마도 나 같은 무뚝뚝한 아들 키우다 너처럼 예쁜 딸 같은 며느리 얻어서 신나신 것 같은데 엄마가 서운해하시더라고. 그리고 너 무슨 일 있나 걱정도 하시고. 딸 같은 며느리라뇨? 세상에 그런 게 존재는 한답니까? 게다가 본인이 무뚝뚝한 거 알면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딱히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는 거 남친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을 한다는 건 결국 너가 나 대신 살갑게 우리 엄마 좀 잘 모셔라 하는 말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대리효도를 원하는 거죠. 그냥 남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억지로 시모를 만나서 아양을 떨 순 없으니까요. 게다가 저 당시에는 가게 자리니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제가 마음에 드는 가게 자리를 그 이후론 찾을 수가 없어서 더 머리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남친 이모가 보여준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아빠한테 그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제가 혼자 해결할 방법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아빠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이날도 여기저기 가게 자리만 보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다리셨는지 안 주무시고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다면서요. 너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고 요즘 가게 자리 보러 다니느라 정신없는 거 안다. 애초부터 너가 어떤 마음으로 혼자 해내고 싶었던 건지도 알고 그냥 이번엔 아빠 도움 받거라. 그래도 이미 도움을 주셨는데 거기에 더 도움받기엔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정말 제 힘으로 하고 싶었는데. 너는 충분히 너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 그냥 아빠가 도와주는 것뿐이야. 그리고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잘 돼서 너가 갚으면 된다. 아빠가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티는 안 내도 남친이랑 시모일에 가게 일에 결혼 준비에 제가 벅차긴 했었나 봐요. 그런데 제 마음을 딱 알아주시니까 북받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아빠의 도움으로 제가 원하는 가게 자리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남친 이모에게도 말을 전하니 잘 생각했다면서 당장 계약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건 가게 주인과 연락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그 가게를 계약하려고 하면 그 주인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친 이모가 자꾸만 연락처를 안 넘겨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직접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큰 돈이 걸린 계약인데 어떻게 집주인을 보질 않고 계약을 하나요? 그래서 연락처라도 달라고 했더니 자꾸 자기랑 계약을 하면 된다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과정이 임차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테니까요. 결국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면서 계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남친 이모가 알려준 번호로 가게 주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 가게 주인으로는 안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친 이모에게 재차 이분 정말 가게 주인이 맞냐고 물어봐도 당연하다면서 너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이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든 생각은 그냥 섣부르게 계약하지 말자는 것뿐이었죠. 이것만 해도 불길하고 머리가 아픈데 그 와중에 다른 일까지 터져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요. 제가 전에 오래 일하던 식당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아보니 남친 엄마 연락처를 알고 있냐는 거였어요. 그 식당 다닐 때부터 남친과 사귀기 시작했으니 사장님도 다 아셨거든요. 그런데 대뜸 어머님 연락처를 물어보니 황당했습니다. 남자친구야 거기 거래처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니 연관이 있다고 해도 시무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정을 듣고 보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얼마 전부터 식당에 납품되는 고기 거래처를 새로운 곳으로 바꾸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남친이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으니 소개를 해준다고 한 거고요. 사장님께서도 제 남친인 걸 아니까 이왕 하는 거 아는 사람이 좋겠다 하고 믿고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시모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정육식당이었다고 해요. 조금 황당했지만 처음에 고기를 받아봤을 때 너무 좋아서 거래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겉보기에는 고기가 괜찮아 보이는데 자꾸 들춰보면 이상한 것만 있었답니다. 그렇게 심한 건 아니어서 몇 번은 그냥 넘어가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식자재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제 남친이고 저랑 아는 사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간 건데 너무하다 싶어서 연락을 했답니다. 몇 번을 죄송하다고 하면서 좋은 걸로 보내준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대요. 그리고는 현재는 며칠째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사장님은 남친 엄마가 일하는 식당이니 당연히 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더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바로 남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다니던 식당에 고기 납품 자기가 어머니 일하는 정육식당 소개시켜줬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말을 안 해? 그건 어떻게 한 거야?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자기도 요새 신경 쓸 거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왜? 아니, 지금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고깃집에서 자꾸 이상한 고기만 보낸다잖아. 연락해도 연락도 며칠째 안 받는다고 하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아, 그 사장 정말 웃기네. 안 그래도 내가 거래처 식당이니까 참았는데 그 사장이 갑질하는 거야. 우리 엄마 무시하고 고기 매번 멀쩡한 거 가져다 줘도 난리라니까. 자기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말해? 그 인간 진짜 웃기네.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사장이어도 이랬을까? 고기 상태가 안 좋았다는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발끈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도 내가 일했던 곳이라 신경 쓰고 좋은 것만 보냈는데도 사장님이 매번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네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았으니까요. 식당으로 찾아가니 사장님도 놀란 눈치셨습니다. 제가 남친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어이없어 하시면서 고기를 직접 보여주셨죠. 역시나 상태가 최악이더군요. 솔직히 전화로 들은 것보다 더 심해 보였고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사장님의 전화는 받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시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피한 제가 먼저 전화하니 단번에 받았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저 지금 제가 다니던 식당에 와 있는데요. 거기서 어머님이 일하시는 정육식당에서 보내주신 고기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연락 와서 한다는 말이 겨우 그거니? 내가 그 사장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얘. 제가 다 알아보고 전화드리는 거예요. 자꾸 없는 일 지어내면서 발뺌하지 마세요. 이거 엄연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아세요?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어른들 하는 사업에 너가 뭔데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야? 그 사장이 그러디? 고소한다고. 그러라고 해. 누가 무서운 줄 알고? 너 그리고 좀 있으면 가족 되는데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바득바득 대더니? 시모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그 전에 거래했던 고기 상태까지 다 찍어놓고 증거를 수집해 두셨어요. 그냥 모른 척 잡아떼면 그만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제 통화 내용까지 다 들으신 뒤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죠. 그동안 제 남자친구 어머니라서 참았다고 해요. 그런데 저한테까지 저렇게 하는 걸 보고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고소해도 괜찮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무조건 법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모자라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내서 모함하다뇨. 사장님이 이 식당에 얼마나 진심이고 열심히 하셨는지 알고 있었기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저는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찝찝함이 이런 식으로 빵 터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몰라 마지막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남친에게 전화를 해 자기야, 이번 가게 계약건 아빠랑 공동명의로 할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남친을 한번 떠봤습니다. 아무래도 크게 뒤틀리는 게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그러자 핸드폰 넘어 이게 무슨 헛소리냐며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알던 남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흥분해선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마구 소리치는 겁니다. 자기 집이 모욕을 받는 것도 모자라 앞으로 결혼한 남편을 두고 어떻게 명의를 함부로 결정하면서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남친의 본 모습이었겠죠.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너가 지금 우리 집 망신시킨 거라고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처리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1분 1초도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장님께서는 진행되는 대로 연락을 줄 테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남친과 시모의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만 80통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거래처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해보니 그 정육식당 사장이 중국산 고기를 밀수입해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좋은 고기만 골라서요. 그렇게 싸게 들여온 고기를 속여서 팔고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더 가관이었던 건 그 정육식당 사장과 시모의 관계였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해서 알아보니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사장님네 식당뿐만이 아니라 피해본 곳이 여러 군데였어요. 다른 식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밀수입해온 고기를 납품했던 겁니다. 결국 다른 곳 업주들까지 조사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그 시기에 식자재도 안 좋은 것만 들어왔다고 해요. 남친이 식자재 거래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던 겁니다. 계속 질이 떨어진 것만 들어오길래 이상했지만 오래 거래한 곳이고 저와 아는 사이니 넘어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니 좋은 건 다 빼돌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빼돌린 좋은 식자재는 다른 곳에 비싸게 팔았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이 되어 남친은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이 일은 명백하게 회사 자재를 횡령한 것이 되니까요. 거래처였던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도 고소를 당한 것이에요. 그때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가게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혹시 이명원 씨 되십니까? 얼마 전에 연희동에 가게 자리 하나 계약하시려고 하신 거 맞으시죠? 네, 제가 이메일 맞고 가게 자리 계약하려고 한 것도 맞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 가게 자리 혹시 박순자 씨 통해서 알아보신 건가요?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가게 주인도 가짜고요.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일 있잖아요. 바로 그 가게 주인이 가짜였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남친 이모가 사기꾼이라고 하면서요. 어쩐지 느낌이 쎄하긴 했지만 이렇게 큰 사건일 줄은 미처 몰랐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천만다행인 건 제가 이리저리 말을 돌려 계약을 안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안 본 점이죠. 진짜 가게 주인은 따로 있었고 저와 연락한 사람은 남친 이모가 고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 둘이 현재 잡혀 있다고 해서요. 이미 경찰서는 남친이랑 시모와 정육식당 사장까지 잡혀와 있어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보고 막말이란 막말은 전부 다 하더군요. 곧이어 아빠도 제 연락을 받고 오셨습니다. 저는 가게 자리뿐만이 아니라 남친 일로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식자재를 빼돌리던 시기가 제가 식당을 그만두던 때와 맞물려서 그게 의심이 간다면서요.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빠도 옆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해는 금방 풀렸어요. 문제는 제 가게였습니다. 사실상 그곳을 가계약한 사람이 남친 이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봐도 너무 좋은 자리인데 잔금 치를 돈이 없던 겁니다. 마침 제가 가게를 알아본다고 하니 옳다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게 주인이라고 속이고 사람을 고용해서 제가 돈을 내게 하려던 속셈이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계속해서 입금을 미뤘던 거죠. 남친이 저와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제 재산을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제 것만이 아니었던 거겠죠. 남친과 이모는 아빠가 도와주게 되면서 가게 계약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이모는 부동산이라면서 저런 애 하나 속이는 것도 못해? 그럴 거면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아 답답해. 내가 깔아놓은 판을 엄마랑 이모가 다 망친 거야. 야, 이게 내 탓이니?
너네 엄마가 저 사장이랑 붙어먹고 고기로 사기만 안 쳤어도 됐었어. 여기에서 왜 우리 탓을 해? 애초부터 저애 꼬셔서 한몫하자고 했던 건 성훈이 너잖아. 그런데 저런 애 하나 못 꼬셔? 너도 참 아유.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결국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저희 아빠가 달려가서 남친에게 불사자그를 날렸습니다. 감히 어디라고 말을 함부로 해? 뭐? 저런 애? 너가 어디 가서 우리 딸 같은 여자를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시키려고 했더니만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만나게 하지도 않았어. 아빠의 말에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더군요. 그래도 저희 집은 금전적으로 피해본 건 없었습니다. 문제는 식당 사장님들과 다른 업주들이었어요. 식자재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니까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했기에 시무와 정육식당 사장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남친 또한 회사 자제 횡령으로 이모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죠. 저는 가게 관련한 재판만 가면 됐었기에 다른 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받았지만 남친인 걸 알고는 이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는 걸까요? 저 집 인간들은 악질스러운 것도 있지만 뻔뻔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저렇게 사람을 속이는 게 보통 철면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긴 하니까요. 처음 모르는 번호를 받았을 때 남친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나 너 진짜 사랑했었어. 그건 너도 알잖아. 경찰서에서 했던 말들은 그냥 엄마랑 이모한테 화나서 홧김에 한 말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나 면회라도 한번 와줘. 어? 제가 미쳤다고 본인 면회를 왜 갑니까? 뻔뻔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지.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때 말한 아빠랑 공동명의 계약건 그거 거짓말이었어.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제일 멍청한 건 너 같은데? 교도소 밥이 입에 맞길 바래. 핸드폰 넘어 남친이 큰 한숨을 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이렇게 모든 일이 종료가 되고 저는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그 가게에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진짜 그 가게 주인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저와 계약을 하자고 하셨거든요. 알고 보니 남친 이모가 말한 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계약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손님은 많이 없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입소문이 탔는지 하루가 갈수록 사람도 많이 오고 있어요.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는 말처럼 제가 이 가게를 그토록 마음에 들어 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봐요. 이렇게 결국 저랑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내서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